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가 되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민주당은 친중 정권이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최근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한 지 불과 나흘 만에 2회 방영한 뒤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중국풍,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시청자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압도적인 폐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공무원이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은 속국, 중국은 대국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사설이 정말 아프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문재인 정권의 친중 성향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이 사설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런 친중 성향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슨 만남을 가지도 따로 발표합니다. 중국의 발표와 한국의 발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중국을 갔다가 혼밥을 먹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중국을 방문해서 동등하게 앉지 않고 중국 시진핑은 상석에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은 하석에 앉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화끈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한국은 속국, 정권의 대중 저자세가 번진 것 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민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산 김치 포비어 온라인에서 확산된 중국 김치 공장 사진. 자, 배추는 구정물에 절여져 있고 녹슨 포크레인과 알몸의 인부가 배추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중국산 김치 못 먹겠다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대변인실 공무원이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속국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비판한 겁니다. 자, 중국산 알몸김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식품안전 인정을 요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옛날로 치면 한국은 속국, 중국은 대국인데 속국이 식품안전 인정을 받으라고 하면 대국이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은 기자에게 본인 말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뻔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저자세 중국 외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겠다고 이 공무원은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무원은 기자에게 중국을 선진국, 거대한 나라, 힘있는 국가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의 머릿속에 한국은 중국에 비해 후진국, 왜소한 나라, 힘없는 국가로 인식돼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의 국가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개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 공무원은 대통령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겨뒀다가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입니다. 대통령은 당시 방중을 앞두고 사드 3불 약속으로 군사 주권까지 양보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말로 못할 푸대접이었다. 방중기간 식사 10끼 가운데 2끼만 중국 측으로부터 대접받은 것을 두고 대통령 혼밥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과 인사하며 팔을 툭툭 치기도 했다. 대통령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는
중국 측 경호원에게 집단 폭행당했었다. 한국을 중국은 의도적으로 하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역사관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대통령 특사를 2차례나 테이블 하석에 앉혔다. 홍콩 행정장관이나 지방관이 주석에게 보고하는 자리 배치다. 비슷한 시기에 방중한 일본, 베트남, 라오스 특사는 시 주석과 대등하게 나란히 앉았다. 우리 정부는 항의조차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일선 공무원들까지 내 나라에 앞서 중국을 먼저 떠받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선 공무원들까지 대중 저자세를 갖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다. 자, 저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낄 독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친중 성향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하려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을 근거지로 둔 이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가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이 중국 관계는 한 번 더 정립해야 됩니다. 물론 중국은 경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 중 적어도 안보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말도 안 되는 미국산 앵무새 별의별 조롱을 받고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만 하면 구두 던졌다고 구속시켜버립니다. 자, 밖에서는 저렇게 약하고 안에서는 국내 국민들한테는 독재자처럼 구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